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의 예병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훈입니다. 예, 정지훈 멘토님, 회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회 드실 때 꼭 뭐하고 드십니까? 소주랑 먹습니다. 소주. 네. 자, 회에 소주를 딱 곁들이면, 참 맛이 좋죠, 그죠? 근데, 회에서 이제 우리가 빠지지 않고 먹는 게 있답니다. 바로, 이 생강을 얇게 썰어서, 식초에 담가 놓은 초생강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생강이 근육통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근육통이 좋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 비가 올 땐 항상 이렇게 쑤시고 막 결리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일반 파스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일반 파스 뜯을 때 아프잖아요. 쫙! 이 따갑잖아요. 그죠? 털 때문에 그렇죠. 예, 털. 네. 예, 털 많으신가 봐요. 많으시잖아요. 예, 저 없어요. 제가 봤습니다, 예. 어저께. 자, 너무 심하게 갔습니다. 자, 그런 일반 파스보다는, 이제, 푸드파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초, 생강, 이런 쪽에 있는 푸드파스가 오히려 몸엔 더 좋겠죠. 자, 우리 식초, 이제 알싸한 우리 생강만큼, 이제, 재밌는 우리 막상막하 투맨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부터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 상담, 문자 상담,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는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입니다. www.sentv.co.kr 이쪽으로 좀 접속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주식시장을 즐거운 전투장으로 만들어줄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시장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2월장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또 강조드렸던 내용이 있죠. 바로, 자산 비중에서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 3월장, 4월장, 괜찮다고,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셨다면 지금 2000포인트 충분히 누리고 즐기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에 동시효과상 더 오히려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정지훈 멘토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었죠. 종가상으로 2008포인트 선, 즉 2000포인트에 좀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만기를 좀 무사히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자, 우선 대세 상승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예병군 멘토처럼 대세 상승으로 좀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전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여지질 않습니다. 여전히 좀 박스권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시장은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실적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차별화가 나타나는 거고 종목장이 지속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의 흐름들이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다 이제 복병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환율적인 부분들입니다. 환율 금일 같은 경우 40원대를 이탈했었죠. 30원대까지 초반까지 내려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가 다시 회복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이 바닥, 지수에 대한 바닥은 나왔다라고 좀 볼 수는 있으나 지금 자리대에서 대세 상승으로 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병훈 멘토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는 뭐 초질과 똑같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세 상승, 전제 조건 깔았다, 뭐 힘 받았다 이런 얘기 계속 드렸죠, 그죠? 저는 이제 대세 상승이 본격적으로 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성 자체가 너무 뚜렷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거래대금이 계속 없는 속에서도 계속 상방 쪽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죠. 펀드 환매가 들어오건 말건 상방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흔들렸어요. 그죠? 시장은 많이 흔들렸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를 만들었었고, 우리나라는 2년여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거 흐름 잠깐 보고 갈게요. 자, 흐름을 보시게 되면 2년여 동안 이 안에서 놀았어요. 이 안에서. 그죠? 이 안에서 놀았습니다. 결국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였는데, 이제 그 초석이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지난해부터 꾸준한 방향성 매매를 했고, 그것을 순간적으로 이제 조금 흐름을 악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다가, 자, 이 박스권 하단 찍지도 않은 채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힘은 제대로 받쳤는데 거래대금이 조금 아직은 부재합니다. 물론 정재훈 멘토님 말씀처럼 이 거래대금의 부재한 부분들, 실적적인 부분들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실적 가장 안 좋았던 KT가 지금 제 포트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12% 정도 상승을 했죠. 즉 ELS의 만기들 우리가 체크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LS 만기 시점 거의 4월, 5월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기관이 대형주 꺼트릴 이유가 없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먼저 가서, 즉 아우가 먼저 가서 형을 데리고 오는 형국이 될 것이다. 이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 538포인트까지는 순항 랠리 말씀드렸고, 558선까지는 변동성 랠리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맞춰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상방을 어디까지 마음을 열어두셔야 되는가 하면, 코스닥에서는 583포인트까지 마음을 열어두셔야 돼요. 거기서 또 변동성 랠리가 나올 겁니다. 왜? 끊임없이 흔들어야 여러분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는 정말 주식 비중 좀 늘리셔야 될 때다. 저는 그 얘기 계속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박스권 상단에서 대응만 잘하면 된다. 이 마음가짐으로 임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 들었다 놨다 했던 특징 종목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살펴보시죠. 예, 첫 번째 종목 LG 하우시스네요. LG 하우시스 지금 최근에 어떤 리모델링, 건자재 이런 업황군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모델링 업황으로는 LG 하우시스, 그 다음에 건자재 업황 쪽에서는 삼목 에스폰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솔 홈데코 리모델링 업체였죠. 그죠? 그 얘기 말씀드렸었고, 예전에. 그 다음에, 지금 리바트라든가, 그 다음에 NX 가구주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집값이 많이, 지금, 집을 어떤 매수의 개념, 즉, 사서 옮긴다는 개념보다는 이제는 렌탈의 개념이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정재훈 전문가님 어떠세요? 렌탈의 개념이 조금 더 강해지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리모델링을 하니까. 아직까지는 뭐 저는 그 부분들까지는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차별화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종목군들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체감 그리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닐 겁니다. 금일 LG 하우시스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건자재 쪽 섹터이기도 하겠지만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 이런 부분들로 엮이면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부분들은 환율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핑계 아닌 핑계거리를 좀 만들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움직임이 다소 움츠렸었던 이 내수 섹터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중국 쪽 시장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무역 지표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나타나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닥치고 올라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표가 아직까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보다는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수들이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정재훈 멘토님 말씀에도 동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1인 가구의 등장들이 많이 되면서 굉장히 핵가족화되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집을 자꾸 사서 옮기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집을 렌탈해서 분위기만 자기 취향에 맞는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LG 하우시스도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되겠고 저는 한솔홈데코도 제가 지난해부터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군인데요. 이 한솔홈데코 조림산업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리모델링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굉장히 크게 오르는 즉 이제 신고가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도 굉장히 좋았고 2014년도까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가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리바트 역시 주식 승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 리바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구만 조금씩 바꿔나가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밑에서 여러분들 리바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예각이 제대로 지금 살아 돌아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자 어떤 새로운 가족 문화, 새로운 가구 문화, 새로운 집 문화 이런 것들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내용 살펴봤고요. 두 번째 핫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영업무역이네요. 영업무역이 오늘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게 나온 듯 보입니다. 영업무역, 정재훈 멘토님께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예, 금일 영업무역이 12%대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잠깐 좀 차트를 좀 먼저 보시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금일 같은 경우는 시초가가 거의 13%가 넘는 상승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3.5%까지 밀렸다가 다시 아래꼬리를 길게 단 모습들인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더 웃긴 부분들은 4월 2일 날입니다. 4월 2일 날에 우리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실적 우려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증권사 쪽 이 애널리스트들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그런 부분들을 좀 요구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러한 보고서 하나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부 다 피해를 좀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차후의 기회를 노렸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얘기죠. 결국엔 어떠한 근거들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좀 안 좋냐 이런 얘기들 한번 구체적으로 그리고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OEM 쪽 이 주문사 생산 방식에 대한 그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꾸준하게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꾸준하게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예배구매 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정재훈 멘토님 말씀에 이제 뼈가 좀 있었죠. 루퍼트 머독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언론 재벌이 언론 재벌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루퍼트 머독이 잘한 짓이 바로 이런 짓입니다.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했다가 자기가 저가 매수세에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좋은 보고서를 내면서 고가에 팔아먹는 전략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증권사가 이와 비슷한 짓을 지금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히 좀 조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근거 없는 소식, 근거 없는 루머는 투자자들의 오인을 불러일으키고 투자자들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고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 금융사회가 조금 투명해지려면 결과적으로 근절돼야 된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업무역에 대한 상승은 저 역시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주 5일 근무제 정착, 그 다음에 아무래도 주 5일 근무제가 되다 보니까 주말에 여러분들 레저 쪽으로 많이 여가를 즐기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웃도어가 아무래도 좀 대세를 이루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길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웃도어가 바로 외출복처럼 많이들 입고 다니시는 그런 의류가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주 5일 근무제의 정책 때문이고, 그 다음에 요새 캠핑 문화,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됐어요. 그죠?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어떤 그런 영향도 컸습니다. 아빠, 어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프로그램 때문에 어떤, 캠핑 문화의 어떤 확산, 이런 것들도, 이 영업무역의 실적에 크나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활의 어떤 부분들이 바뀌면 그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점 참고하시고, 자,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코웨이네요. 역시 생활과 밀접 안 할 수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코웨이, 어떻게 보세요? 좋게 봅니다. 네. 네. 늘 코웨이에 대해서 또 좋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네, 코웨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렌탈 사업이 점차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빌려 쓰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실적의 이 개선폭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수 섹터죠. 최근에 내수 섹터들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다 덤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황사가 상당히 좀 심하게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대기오염이 상당히 좀 악화가 되고 있죠. 특히나 중국 쪽에서 이러한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고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코웨이는 좀 더 수혜가 따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예병권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까지 추세 선상을 꺾고 있지는 않아서 저는 조금 더 들고 가보는 전략이 맞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과매도 구간이, 즉 과매수 구간이 좀 나왔고, 이러다 보면 이제, 죄송합니다. 조금, 조정을 받을 우려도 조금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차트 보시게 되면요, 실적과 더불어서 우상향하는 패턴입니다. 제가 이거 강의 시간에 늘 말씀드렸던데, 자, 요 중심선이 되는 22평하고 평행선을 이렇게 닦아보면요,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는데 밑에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이고 위에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 전략입니다. 그런데 거의 위에 구간이 왔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분할 매도, 바이 앤 밸런싱의 관점에서 봐도 분할 매도인데, 자, 코웨이를 우리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2000년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가장 발달한 산업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 하면 저는 바로 이 물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이제는 정수기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죠? 정수기가 어떤 렌탈의 개념도 강했지만 정수기 없는 곳이 없습니다. 가정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심지어는 이곳에도 정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점 참고해 보신다면, 이 정수기가 만약 중국 시장에서, 중국은 특히 황해라고 해서 물이 누래요. 물이 누른데 이 정수 시스템을 갖고자 하는 중국 인민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중국 인민들이 이런 코웨이에 대한 어떤 우수성 이런 것들, 또 대한민국의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 본다면 코웨이는 실적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전문가님 생각하세요? 실적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까? 예,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거대 시장이죠, 중국 시장.
중국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실적이 자연스럽게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중국 쪽에서 사업이 잘 되면 실적이 올라간다라는 공식이 그대로 좀 들여맞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코요일까지 얘기 나눠봤고요. 저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는데 우리 정멘토님께서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 살펴봤고 이제 우리 멘토님들의 수익률 점검에 나서 봐야 되겠는데요. 안 봤으면 싶은데요. 일단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목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장 일동제약이 1.09% 상승 마감하면서 6.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유니온 종목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나머지 4종목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정보통신 지난 8일 익절가 6,300원을 터치하면서 0.8%의 수익률로 차익 실현됐고요. P&E 솔루션 역시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DNF 종목 오늘 장중 목표가 14,000원을 터치하면서 19.1%의 수익률로 차익 실현됐습니다. 현재 포트에는 2종목이 편입되어 있네요.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 사항입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가 전면 수정이 됩니다. 기존에 편입되어 있던 종목 중 태웅은 오늘장 손절가를 터치하며 매도 처리가 됐고요. DK락은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목들을 대거 추천해 주셨는데요. 한솔테크닉스, 우림기계, 대한해운, 쌍용 머트리얼까지 총 4종목 편입 시도해 주셨습니다. 내일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자세한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매매 전략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나무누 멘토의 쌍용차가 차지를 했는데요. 21.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조민규 멘토의 LMS가 21.1%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위는 정재훈 멘토의 DNF가 19.1%를, 5위는 예병군 멘토의 KT가 12.7%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1위 영원 불변의 법칙인가요? 이 정재훈 멘토의 사마 네트워크스가 36.2%로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50.5%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조민규 멘토가 37.9%로 2위를, 김용주 멘토가 22%로 3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순위에 어떤 변동률이 생길지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익률 살펴봤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정재훈 멘토님. 자, 원래 몸이 좀 가벼운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죠? 근데 몸이 무거운 사람들이 가속이 붙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달려나가죠. 그래서 저희는 대기만성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거 아시죠? 그죠? 예. 자, 일단 늦지만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가벼운 사람들이 먼저 뛰어가고 있어요. 그죠? 가속이 붙기 전입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덩치 있는 사람들 가속 잘 붙습니다. 자,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살펴보시게 되면 제가, 최근에 좀 느린 종목군들을 가져오긴 가져왔습니다. 좀 무거운 종목인 KT, 이런 거 가져왔고, 그 다음에, 유니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조금 가파르게 상승하는 듯 보였으나 또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고 있는 점. 그래서, 유니온은 사실상, 지금 탄력 둔화가 아니고, 종목이 지금 5종목이 꽉 찼어요. 그래서 오늘 편입하기 위해서 이 종목을 지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AS를 지금 곧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좀 늦게 움직이더라도 여러분들, 예병군 멘토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심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잘 가니까, 그 점 꼭 좀, 참고를 하세요. 자, 일단, 유니온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포트 편입을 위해서, 일단 뺀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자, 유니온이, 이렇게 보셔도 여러분, 가파른 상승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횡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 횡보 구간에서, 제가 뚜렷이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뭐냐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자, 요거죠. 바로 박스권을 이루어 나간다. 그죠? 박스권을 이루어 나간다. 그런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22평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추세인데요. 추세가 조금 둔화되는 듯 보이나 결국은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니온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OCI 주식 가치만 해도 90만 주, OCI를 주식 90만 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가치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백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의 시멘트 업황이 굉장히 좋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속적으로 목표가까지 좀 들고 가시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포트에서는 제외시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죠. KT 살펴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T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이제 ELS 낙인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고 ELS가 4월 5월 만기가 도래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ELS 만기를 보게 된다면 이 ELS 만기를 보게 된다면 더 이상 기관이 빠뜨릴 이유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드렸고 바로 그 다음부터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등 속에서의 건전한 조정이 들어왔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까지 34,000원대 즉 요걸 살짝 뚫고 36,000원대까지도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익절가 대응 전략을 해놨으니까요. 안심하고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는 결국은 저는 단타 위주의 매매입니다. 중장기 투자 아니에요. 그 점 분명히 참고하세요. 지금 편입한 지, 한 주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와서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부터 편입되었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여기까지, AS를 좀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 수익 사냥에 나서야 되겠죠. 여러분, 히든카드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 이제 차근차근 한번 보세요. 핫 키워드부터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핫 키워드, 환율이네요. 그죠? 예, 두 번째 핫 키워드, 자, 음식료 업황이란 얘기겠죠. 그죠? 세 번째 키워드, 예, 참깨라면입니다. 아따, 먹고 싶습니다. 그죠? 자, 참깨라면 하면 뭐 이미 생각 다 나실 거예요. 그죠? 자, 저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놈입니다. 이렇게, 그죠? 동그랗게 눈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트레이드 마크가 그거예요. 그러면 대강 어느지 아실 거예요. 자, 환율 제가 왜 첫 번째 키워드를 잡았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환율이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동사에서는 오히려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이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서 제가 환율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음식료 업황이 환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참깨라면인데요. 참깨라면. 이 회사의 어떤 매출적인 측면을 본다면 면은 크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깨라면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깨라면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그리고 인기도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동사에 분명히 수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라면 열풍이 조금 사실은 불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별그대라는 드라마 때문에. 우리 그 별그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 정멘토님께서 들고 오신 사만의 턱스가 잘 가고 있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이 회사도 별그대에 대한 수혜가 분명히 될 수 있다. 왜? 중국 쪽에서 지금 한국 라면에 대한 열풍이 좀 불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 수혜를 좀 본다는 그런 입장에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나온 히든카드는요, 네. 저하고 몸매가 비슷한 오뚜기입니다. 그죠? 동그랗습니다. 자, 이 오뚜기는요, 여러분, 오뚜기는 뭐 많습니다. 오뚜기 참치도 있고요, 오뚜기 라면도 있고요, 오뚜기 마요네즈도 있고, 오뚜기 케찹도 있고, 여러분, 너무너무 방대한 쪽에 지금, 오뚜기 참기름도 있죠. 그죠? 참기름. 예. 너무너무 방대한 음식료 업황의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꼭 필수한, 즉, 꼭 우리가 필요한 음식료 업황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치 부분도 여러분, 오뚜기 참치, 지금 어떤 그 조류 독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육류 쪽에서 생기는 문제들의 대체제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참치입니다. 이 참치가, 지금 이제 점점
이제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 점도 동사의 수혜가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PPT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장 점유율인데요. 3분류의 어떤 시장 점유율은 80%대까지 2013년도 올라간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왼편에 있는 녹색, 진한 녹색 부분이 바로 2012년도 시장 점유율이고, 연한 그린색이 바로 2013년도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3분류도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참기름도 시장 점유율이 2013년도가 훨씬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깨라면 덕분인지 라면도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신다면 동사가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재반등, 리바운딩이 즉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여기서부터 가파르게 또 성장할 수 있는 자리다는 거 분명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라면 시장 점유율인데요.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예상치, 그 다음에 15년도 예상치, 16년도 예상치 꾸준히 늘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뚜기는요. 삼양식품하고 또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 삼양식품은요. 여러분 컵라면 위주의 어떤 제품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흰 국물 쪽에서만 컵라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매운 불닭볶음면이 삼양식품 제품이고 나머지는 여러분 농심이나 오뚜기 제품들이 컵라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거 참고해 보셔도 자 특화된 어떤 기업이다. 그런 점도 여러분들 그 점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연간 연결 실적입니다. 매출액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면 이 매출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업이익이에요.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영업이익이 떨어진다면 회사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오히려 매출액보다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서민 물가의 어떤 대표적인 부분에서 라면 값을 많이 올리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지금 중국 수출적인 측면에서 특화된 라면들 그리고 기능화된 라면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어떤 동사의 주가에 분명히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오뚜기를 히든카드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매수가를 좀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인데요. 자, KT 차트네요. 오뚜기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오뚜기 여러분 인형도 귀엽잖아요. 그죠? 동글동글한 인형. 그 기억나시죠? 그죠? 자, 오뚜기가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 속에서 지금도 자, 뚜렷한 상승이 있었던 해가 2013년도입니다. 그죠? 2013년도. 그리고 자, 조정이 들어왔고 횡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박스권을 이루고 있겠죠. 그죠?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즉 이런 횡보 구간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게 박스권인데 자 32만원대하고 40만원대 박스권의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만원을 살짝 뛰어넘으면서 이제 41만 8천원대 와 있다는 것 오늘 금일 한 5.82%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 박스권의 상단을 이제 돌파하려는 즉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요 저희가 조금 41만 3천원으로 지금 41만 8,500원 오늘 종가예요. 여기서 살짝 눌리는 부분에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는요 48만원 잡아드릴게요. 일단은 전고점 부분이 47만 7천원인데 요걸 뛰어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48만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각기법에서 이 목표가는 의미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거고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38만 8천원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참고 잘 하셔서 히든카드에서 좋은 수익 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의 히든카드였습니다. 자, 내일장 또다시 히든카드 역할을 할 종목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일단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네트웍스는 여전히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36%의 수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나머지는 한국정보통신 그리고 P&E 솔루션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익절가를 좀 터치를 했었고요. 전략상 P&E 솔루션 같은 경우는 탄력이 좀 둔화 되겠다라는 판단에 일단 매도 처리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DNF가 14,000원의 목표가를 좀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1%로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작가분들의 좀 배려 때문에 오게티라고 볼 수 있는 마이너스 5.6%였었죠. 하치였는데요. 빨간색입니다. 손실권역입니다. 마이너스 5%대의 손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손절가를 4,5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대가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일장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든 카드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먼저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강소기업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시아 최초고요. 세 번째는요, 미용산업입니다. 상당히 거창한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자, 우선 강소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은요, 이 기업이 중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인데 상당히 이 성장성이 가파르게 좀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강소기업이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아시아 최초, 이 아시아 최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으로 이 북미 시장에서 인증을 받은 아시아 최초의 국가, 이 최초의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미용산업이 있는데요. 미용산업에도 꾸준하게 이 진출을 하고 있고, 날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 종목은 바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제안을 해드렸었고요. 요번에 다시 또 들고 나왔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제가 이 15,000원 부근에서 추천을 해드렸었고요. 21,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또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미국에서 이 미국 6개 주에서 조직은행에 대한 이 부분들을 허가를 받은 유일한 아시아의 국가 중에서 아시아 국가에서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증이 딱 있다라는 부분들, 그만큼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업 분야를 보시게 된다라면요. 뼈 이식제 이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가슴 부용물 시장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리프팅 시장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차세대 제품군까지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즉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지금 사업 부분들에 보시게 되면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 부족한 것 없이 모든 사업 부분들이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향후에 대한 미래는 상당히 밝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약 200억의 매출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딱 조금 넘어갔습니다. 202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만큼 예상도 잘 하고 사업적인 이 부분들을 잘 영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향후의 예상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13년도에는 200억 정도의 그 매출을 기록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0% 성장한 240억 정도. 그리고 2015년도에는 약 40%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엔 40억의 영업이익이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0% 이상 증가하죠. 거의 50%가 증가합니다. 그 이외에도 마찬가지로 50% 이상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게 되면 디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이 뼈 이식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업적인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스크류로 고정을 했던 이런 부분들, 이런 부품들을 만든다. 즉 이식제를 만들고 치료 혹은 수술을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디스크에 대한 케이지에 대한 고정 작업을 할 필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생산을 하고 있고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다음 부분도 보게 되면 뼈뿐만 아니라 치과용으로도 이식제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치조골 손상이 났을 때는 뼈 이식으로 치조골을 복원을 하고 난 이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점, 즉 인체의 어느 부분, 모든 부분들의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만큼 메리트가 크다라는 부분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피부에 대한 이식제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술 전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상처가 크게 남았었죠. 근데 시술 후 6개월 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 거의 완치가 다 된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이 기업이 기술력이 상당히 좋구나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외과뿐만 아니라 치과용 치료제도 있고요. 정형외과나 신경용 지금 현재 이식제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에서는 미국 쪽에서 FDA 510K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 좀 진출했는데요. 미국 북미 지역 외에 타국 기업이 이 획득을 했던 부분들은 한스바이오메드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 쪽의 그 흐름, 매출에 대한 흐름들이나 아니면 유럽 쪽의 예상을 보게 된다면 가파르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 지금 그 510K 획득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보고 있는 부분들은 인공 가슴 보형물입니다. 상당히 전 이 시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최근 얼마 전이었었죠. 메디톡스와의 이 협력을 했죠. 그러면서 메디톡스에 대한 이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한다라는 부분들 공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가슴 보형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미용 산업에 대해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데요. 가슴 성형이 손가락에 꼽힙니다. 뭐 성형 수술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의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충분히 성장성이 예상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왜 이 부분들을 보냐면 인공 가슴 보형물의 시장 전망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CE 승인을 받았는데 유럽에 대한 기준, FDA 다음으로 CE 기준이 있는데요. 그게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로 마찬가지로 승인이 떨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중남미 5개국에 대한 인허가가 완료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허가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올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큰 폭의 성장은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출발해서 충분히 큰 폭의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슴 보형물뿐만 아니라 기타 턱이라든가 광대, 관자놀이, 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세계 3대 성형 대국인 중국에서도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중국 여성 성형 수술 부위 1위가 코입니다. 마찬가지로 성형제를 만들고 있다라는 분들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지금 중국의 전 지역에 20개의 대리점을 보유한 홍만 유한무역공사와 독점 공급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향후에 시장 점유율 5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목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 마지막 페이스리프팅 시장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시술 전과 시술 후를 보시게 되면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보톡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필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페이스리프팅 같은 경우에 땡기는 작업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주름이 자연스럽게 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메리트가 있겠죠? 자, 페이스리프팅 시장에 대한 규모를 보시게 된다면 점차적으로 날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대부분이 다 2014년도에 인허가 진행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가 즉 2014년도가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스바이오였었죠? 한스바이오를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15,000원짜리대에서 한번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난 이후에 21,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많이 밀려내렸죠. 자, 가격적인 전략은요, 17,650원의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매수가는요, 17,3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저는 쪼잔하게 안 잡습니다. 크게 잡습니다. 25,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히든카드 정재훈이었습니다. 예, 정재훈 멘토님의 한스바이오메드에 대한 설명 너무나 자세히 들었습니다. 왜 원고가 이렇게 두껍나 싶었더니요. 한스바이오메드에 대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 막상막하 종목 상담 짧게 2개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자 상담부터 좀 할게요. 일단은 아프리카 TV인데요. 자, 아프리카 TV가 최근에 굉장히 모멘텀 때문에 강하게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자, 이 아프리카 TV, 낮에도 제가 한번 종목 상담을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23,450원입니다. 매수가가 비중이 20%인데, 자, 이 비중, 자, 아직까지는 이렇게 추세선상, 꺾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봉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올라오고 있는 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진 곳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을 때는요, 매수를 좀 자제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의 이 이격도, 즉 심리적 이평선의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이 이격을 좁히려 들어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주가라는 게. 그래서 어디서 지지를 받고 다시 재상승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은 지금 이 손절가만 좀 가르쳐 드릴게요. 손절가만 좀 짧게 제시를 해 드리겠는데, 요 선을 깨게 되면, 자, 요 선 깨게 되면, 빠져나오셔야 돼요. 바로 2만원 선인데요. 19,800원까지 아래 하방을 열어두세요. 그게 깨지면 결국은 17,000원대까지 밀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선만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손절선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손절선에서,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만약 손절선이 터치가 안 된 채로 올라온다면, 23,500원대에서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을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저가 루멘스. 네, 루멘스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수가는 13,200원인가 3,100원이고요. 13,200원이요. 예. 네, 비중은요? 지금은 한 10%, 15%. 15% 정도? 예. 지금 오늘 종가가 13,1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혹시 오늘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그럼 조금 되셨어요? 예, 며칠 됐습니다. 며칠 되셨어요? 예, 예. 전날 거의 하한가까지 밀려 내렸는데 이유는 혹시 알고 계세요? 이는 뭐, 네. 자회사 부도 그죠? 자회사 부도서리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뭐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장 끝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기사가 하나가 났는데요. BW 추가 상장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74만 주를 아마 추가적으로 좀 상장을 할 건데 4월 15일 날 상장 예정일입니다. 그 부분들이 물량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뭐, 단기로 뭐 좀 뜨면은 팔고 여유 있으면 팔아서 샀다 하고 알보려고 그래가 샀습니다. 네. 그러면 예. 자, 먼저 어저께의 수주급 흐름이 조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예.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 52만 주의 대량 매도가 기관 쪽에서 나왔습니다.
예, 예. 근데 외국계 쪽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와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40만 주가 넘는 물량이 좀 들어왔죠? 실적이 좀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인데, 우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BW 물량이 추가적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 내일부터 공매도가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주가의 흐름들이 좀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14,900원까지 상승을 했고 61선을 지지를 했는데 13,200원이면 약 1%가 조금 안 되게 거의 뭐 매수가 부근이란 말이에요. 우선적으로는 60일자리대가 이탈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는 꼭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아무런 과정도 없었고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도 없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간다라는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럼 네. 기본적으로 14,500원까지는 다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12,000원을 좀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14,500원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PW는 네. 내일 상장됩니까? 15일 날이에요. 15일 날 상장이 되는데 상장이 되는 날부터 이거래일 전부터 공매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시초가의 흐름들을 조금 지켜볼 필요성은 있어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하시면 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 앞으로는 좀 더 가겠습니까? 그러면. 더 갈 수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14,500원 넘어가게 되면 18,000원까지도 보이니까 여유 있게 좀 한번 보세요. 14,000원 넘으면은 18,000원. 네. 아, 그럼 이거 뭐 중장기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중장기로 가도 괜찮은데 일단 얘기가 좀 나왔었고 어제 대량거래가 좀 터졌어요. 확인할 게 예. 조금 있습니다. 예, BW 물량이 출회가 된다라면 밀려 내려오겠죠? 매물수화를 좀 해야 되는 구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일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BW 물량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74만 주예요. 74만 주. 적은 물량이 아니겠죠? 아시겠죠? 예, 예.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예, 막상막하 투매쇼 오늘 힘차게 한번 힘있게 달려와 봤는데요. 시간이 많이 모자란 듯 보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알찬 시간 준비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수익 내러 오세요.